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5회 시민경찰 TV 방송은 5월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상현 센터장님과 함께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가, 위기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2013년도에 이곳 고읍지구대장 할 때 이제 그때도 센터장을 하고 계셨으니까 정말 좀 오랜만에 뵌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대담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또 양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을 또 이제 맡고 계십니다. 전에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협의회 회장, 서울여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학교에 강의는 안 나가시겠네요? 네, 요즘은 학교에 강의는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알아보니까 이쪽에 지금 전에는 제가 양주경찰서에 근무할 당시는 이곳에 이제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한 개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읍동에. 네. 지금은 또 이제 뭐 두 개가 또 이렇게 또 증설이 됐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원래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덕정 지역에 네, 덕정 지역에. 1999년도에 문을 열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는 옥정지구에 본소를 위치하고 있고요. 본소가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 고읍지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읍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또 이제 백석과 광적 지역의 서부권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오기가 굉장히 좀 교통편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서 서부권 지역의 분소가 또 오픈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세 개 그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이제 각 뭐 서부권 또 옥정에 이제 네, 본소, 네. 또 이제 고읍 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이제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 혼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예,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옥정에 이틀, 고읍에 이틀, 서부권에 하루 이렇게 나누어서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9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청소년 이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거의 한 20년 정도 하셨나요? 그렇죠. 24년째. 24년째. 예, 9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24년째. 대단하십니다. 예, 24년 동안을 하시는 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다니지만은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가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는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게 가장 주된 업무고요. 네. 예, 최근 들어서는 단순하게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경제적인 지원, 네. 예, 또 뭐 성장 지원, 뭐 다양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어떤 이런 주요 사업들을 또 이제 추진하고 계시네요. 네네. 자, 그런데 오늘 좀 이제 무거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센터장님한테. 또 청소년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16일에 그 강남구 역삼동에서 그 고층 건물에서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한 여학생이 아마 그 여학생은 아마 우울증 갤러리 쪽에서 그 활동을 했던 학생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투신 장면을 갖다가 직접 촬영해서 SNS에 이렇게 올리면서 생중계를 하면서 이제 자살을 또 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우리 또 이제 각 지방청에 이제 자살 관련 또 신고가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제 지난 5월 22일인가요? 그때도 경북 구미의 아파트에서 또 여고생이 또 투신 자살했다는 그런 또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또 접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 또 이제 분야 쪽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무서운 우울증 또 아니면 자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찾아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 그대로의 어떤 존재의 가치와 귀중함을 스스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정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뭐 현대 사회의 어떤 경쟁적인 분위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이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정보들이 과거와 다르게 다양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런 우울감, 내가 뭔가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 또 어떤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비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점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보다 더 이제 박탈감이나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네, 갖게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을 주변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이제 나누면서 마음을 이렇게 같이 표현하면서 해소하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런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마음 편하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또 드러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그런 어떤 현실들,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꾸 더 극단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내몰고 있지 않느냐. 네, 내몰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서울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우울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과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다라고 또 언론 그 기사를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울증하고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청소년이 2019년도에 5만 433명.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6만 3,463명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2019년부터 22년 상반기 4년 동안을 또 해보니까 우울증,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그 18살 이하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약 21만 명이 그 정신과에 이제 이렇게 들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과 이렇게 해결 못하고 가족들, 가정에서 또 해결 못하고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통계 숫자는 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치료를 받으려면은 이제 우리 센터장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렇게 부모 또 동의가 없으면은 이런 정신과 어떤 신경과에 가서 또 진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래서 혼자 이제 청소년이 찾아가면은 부모랑 같이 오라고 한다라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병원에 그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으로 가서 또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담 치료도 이렇게 이제 우울감이 온 친구들은 한 3 내지 한 6개월 정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또 약도 이제 그 항우울제인가요? 네네. 그걸 또 이제 복용을 해야 하는데 거의 6개월 뭐 이렇게 장기간 또 이렇게 또 치료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정신병원이라든지 그런 신경과에 이제 방문하기가 어렵고 한데,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는 혹시 청소년들이 쉽게 방문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또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보다 쉽게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죽음이나 이런과 관련된 어떤 선택들은 딱 그 순간을 잘 극복을 그렇죠. 하면 또 더 다른 어떤 관점이나 뭐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조금 더 쉽게 열릴 수 있다라면 우리 친구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전화 1388이라고 하는 번호가 아마 그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88을 하면은 예. 상담 기관이라든지 네네. 그런 걸 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전국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1388.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388 청소년 전화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는 각 지역 번호와 1388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보통 전화에서는 그냥 1388만 이게 누르시면 집에서 만약에 되거든요. 전화한다면 그냥 돌려도 되지만은 네. 핸드폰에서는 지역 번호를 네, 같이 네, 네, 눌러주면 네,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누르시고 전화를 하시면 그 지역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다 바로 연결이 연결이 되도록 된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상담 복지센터로 직접 찾아오시는 것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시면 상담 받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강남 쪽에서 그렇게 직접 SNS를 생중계하면서 추락했던 그 자살, 그 여성 청소년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갖다 호소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걸 알았더라면은 이 지금 친구는 아마 우울증 갤러리라는 그 카페에 이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회원이 돼가지고 아마 상담도 진행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갤러리 활동이 굉장히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갤러리 같은 곳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왜곡된 정보가 또 그렇죠. 네. 그곳에서 되게 왜곡된 정보들이 제공받을 수도 있고 이제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변에 어떤 약간 부추김 함께 그렇죠. 예, 이런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하자. 동반 자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 또. 그런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가 함께한 어떤 소통의 창구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정확한 또 제대로 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좀 일반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데는 그렇죠. 어떤 장점들보다는 좀 부작용이 조금 알겠습니다.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또 이제 이렇게 성범죄와 또 관련된 걸로 또 이렇게 그렇죠. 지금 수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이 좀 어렵고 하면은 1388에 전화를 돌려서 좀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고 또 아니면 정상적으로 또 이제 시간이 돼 보면은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자기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우울증을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외부 기관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우울과 관련해서 아니면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진출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예, 일단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네. 학생들 청소년 정서행동 특성검사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 청소년들에게 전체 그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정서행동과 관련돼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네네네. 그 검사 결과 이제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오는 네. 친구들은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연계가 되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어제 제가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 그 성착취물 있잖아요. 네네. 1793개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 또 이렇게 이제 판매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적이 돼서 아마 이제 또 이제 성관계까지도 한 것도 이제 아마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네. 남성들 이제 25명,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이제 또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입건을 하고 이 중에서 17살 먹은 우리 이제 또 이제 청소년까지 해서 6명은 또 이제 구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어떤 성착취물,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피해자가 또 초등학생도 또 이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또 엠번방 때문에 또 사회가 굉장히 또 이제 그렇죠. 사람들한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줬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떤 예방이라든지 홍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청소년 성과 관련된 네. 다양한 가해, 뭐 피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까 우리 우울증 이야기 하실 때 그런 갤러리 활동을 하면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울한 청소년들은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많이 그렇죠. 느끼고 네. 굉장히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뭔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렇죠. 대상을. 근데 이제 일부 정말 굉장히 나쁜 어른들이나 이제 이성들이 그런 우리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예, 저기 성적 어떤 그렇죠. 착취를 성폭행이라든지 하게 되고 유인해가지고 착취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인해서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 있네요.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또 특히나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접촉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발견이 돼서 도움을 줘야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되고 조금 더 깊은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도 혹시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또 어떤 다른 큰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움을 주변에 이렇게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또 이제 사춘기의 어떤 시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시기인데 이런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 조금 이제 다른 심리적인 다른 결핍감들을 우리 아이들이 채우기 위해서 이쪽과 관련된 중독된 어떤 문제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인 결핍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좀 더 보듬고 함께 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성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게 의연하게 예, 또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부모님들이 너무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지레 겁을 먹고 우리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담담하게 의연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야기를 충분히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지금 아이가 혹시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협박이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예,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청소년을 둔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서로 어떤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이 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힘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무거운 주제를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우울과 또 청소년들의 어떤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우리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꿈드림 사업이 있던데 꿈드림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를 그만둔 우리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에게 혼자 고립되어 있고 학교에 이제 학교라는 어떤 사회적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둔형이 되는 네.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그렇죠. 거주하고 바깥으로 생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꿈드림 사업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근무할 때 지구대장으로 또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검정고시 과정이라든지 네네네. 또 아니면은 취업 과정 또 이렇게 이제 또 발표도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또 직접 와서 봤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그런 사업 그 해밀교실이라는 게
운영이 됩니까? 예, 이제 해밀교실이라고 하는 건 초창기에 우리 초창기였습니까? 네네 경기도에서 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시범 사업의 어떤 한 형태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여가부에서 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인 어떤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예, 국비 사업과 또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확장을 해서 경기도 사업이 이렇게 함께 우리 학교 밖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있네요.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그런 게 제가 이제 여성 청소년과장 또 하다 보니까 그 솔리언 그 또래 상담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건 네. 뭔가요, 좀? 제가 이제 가장 조금 의미 있고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양주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 또래 상담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럼 교육을 그러면 시켜서 자기 이제 동급생 친구 어려운 아이들 네네네 갖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간단한 문제들은 함께 해결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 네네. 보면 그 좋은 제도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친구는 상담복지센터로 또 연계도 연결해주고. 해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청소년 푸른 성장 대상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또래 상담 동아리가 대상을 받은 그리고 양주시에 양주에서? 저력이 있는 예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이거- 지역 보장 지역 사회 지역 아동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을 돕는 또래 상담자가 대단하네. 멘토링하면서 돕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또래 상담 이렇게 한 친구들이 또 상담 쪽에 또 직접 또 전공도 하고 전문가로 또 갈 수 있겠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게 감동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네요. 예, 네.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래 상담부를 통해서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나 심리학과, 교육학과 등을 그러면 진학을 전문가로 이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활동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또 안전망이라고 해서 이제 COS넷이라고 또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냥 단순하게 청소년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청소년들의 의료나 뭐 법률적 지원, 경제적인 지원,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더불어서 지원돼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청소년 동반자 뭐 YC라고 있던데 이건 또 네네. 뭘까요? 네, 동반자라고 하는 건 청소년과 진짜 동반을 하겠다라는 동반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상담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예 상담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그럼 서비스입니다. 학교도 찾아가고 그렇죠. 아니면 어디 가정으로도 찾아가고 그 지역으로도 찾아가고 지역 어디 뭐 이렇게 놀이터 놀이공원 네네네 같은 데도 카페 같은 데서 가서도 예, 상담을 하는 직접 현장에 진출해서 네네 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388 청소년 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예, 청소년 지원단은 우리 지역 내에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의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을 예,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 단체들 이게 민간 단체 네네 함께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한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맞아요. 네네. 그거 속담이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인디안 속담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속담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유관기관이 이제 기관이 아니죠. 이제 개인이 될 수 있고 네네 그 기관 약국, 단체 뭐 학원 또 그렇죠. 아니면 교사 네. 또 이제 그런 분들 또 네네. 아니면 택시 또 운전하시는 네네. 기사님들 네네.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도. 예, PC방, 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PC방까지도 PC방 사업 그렇게 하시는 연계돼 분들. 있어서 예. 참 이렇게 이제 우리 촘촘하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 그 유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 문을 참 두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아까 네. 이렇게 그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에 또 빠져 있다라든지 또 이제 성착취에 또 어떤 피해자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지금까지 참 23년 동안 열심히 해오셨지만은 앞으로도 단 한 사람의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줄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센터장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제 근무를 해오셨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내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어떤 보람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좀. 네. 제가 이제 상담했었던 청소년인데요.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 전화를 해서 SOS를 쳤어요. 네. 직접. 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봤더니, 제가 집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집에서 살 수 없다. 가출하고 싶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진정을 시키고. 이게 여학생. 네, 여학생이었는데요.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상담센터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의 어떤 부부 갈등 그 문제 속에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또 내가 왜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난 학교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함께 제가 이제 공감해주면서 같이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친구의 집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정말 집에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 부모님들도 같이 살고 계시는데? 네, 근데 살림살이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폭력이, 가정폭력. 네.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시면서 다 다 던지고 부셔버렸네. 부수셔가지고 뭐 살림이 전자제품이든 없어요. 뭐 살림이. 예, 그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 그런 아. 환경 속에서 그 친구가 그래서 버텼네요. 그러니까 그거 버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안 좋은 선택을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 또 센터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네요.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 너무 많이 격려해주고 너가 너의 삶을 정말 그래도 그 용기가 있었네요, 예, 우리는. 그거를 많이 이렇게 지지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잘 극복해서 성장을 해서 학교로도 다시 잘 복귀를 하고 그 친구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정도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네. 이제 현장에 지금 사회복지사. 네. 그래서 가정도 이쁜 가정을 꾸려서 그럼 결혼도 했네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너무 이 직업이 굉장히 뜻깊은 직업이다. 정말 우리 한 청소년을 이렇게 또 보듬고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멋진 또 성인으로 성장을 했네요. 네. 아이고 우리 저 센터장님 뭐 그 학생만 생각하더라도 또 이렇게 보람 있는 아유, 힘이 납니다. 힘이 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이렇게 혹시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를 시청하는 뭐 청소년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부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될 수 있고 좀 한 말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네. 오늘 뭐 이제 우울증과 자살 뭐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 이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혼자 계속 생각을 스스로 혼자 계속 되뇌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되뇌이는 게 생각을 깊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고 좀 더 다각적이고 통찰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되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생기고 내 마음 같지 그렇죠. 않은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혼자 고민하거나 혼자 계속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담센터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자기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중요하네요. 드러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교류하는 게 내 생각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간섭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요즘 혹시 힘든 것은 없나? 좀 그 이전과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은 없는지를 좀 유심히 잘 관찰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청소년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참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좀 그대로
우리 청소년 또 이제 그 부모 이렇게 소통 관계 잘 유지하고 또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 또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친구 또 우리 상담사 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례, 좋은 사례처럼 훌륭한 멋진 또 이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잠깐 퀴즈 내드려도 뭐예요? 될까요? 아까 청소년 전화 몇 번이셨죠? 1388? 맞습니다. 네, 1388. 네, 잊지 말고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1388. 네. 자, 지금까지 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상현 센터장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 위기 청소년 관리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담 프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